안녕하세요. 사무이님 방송 애청자입니다. 전 평소에 예지몽을 잘 꾸고 그 존재를 종종 보는 편인데요. 제가 군복무 중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2012년 당시 전 부산에 있는 모 부대에서 동원과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2등병이었던 저는 그날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장비를 벗어놓고 사수의 지시에 따라 담배를 가져오기 위해서 잠시 생활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 관물대 사이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왜 남의 자리에서 저러고 있나 하며 속으로 짜증을 냈고 담배를 챙겨서 조용히 문을 닫은 후 흡연장으로 향했죠. 선임에게 담배 한 대를 얻어 피운 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보니 제 자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든 저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쫓겨 화장실 맨 마지막 칸에 숨게 되었는데 그곳은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자리였고 안에 대걸레를 세탁할 수 있는 커다란 세면대가 있었죠. 한참 후에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서 밖을 살펴보니 옆칸에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린 사람 머리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것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심장이 마구 요동치며 본능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다른 한 손으로 제 뺨을 마구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고 그때 시야가 흐려지면서 주변 풍경이 서서히 생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꿈에서 깨는 순간 바로 가위에 눌려버렸는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보니 제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더군요. 온몸이 벌벌 떨리고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일병으로 진급한 저는 생활관을 옮기게 되었고 하루는 평소대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와서 잠을 자려는데 친구류가 뭔가 눅눅한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보통 제가 그런 기분을 느낄 때는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저는 홀로 매복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무심코 쟤를 튀겼는데 그 불똥이 수류탄 처치 구멍으로 들어가며 연기가 나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불을 끄기 위해 발을 집어넣었는데 발끝에 뭔가 툭툭 치이더군요. 그래서 기억자 후레쉬를 켜고 구멍 안을 들여다봤더니 2등병 때 꿈에서 봤던 그 머리통이 보이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고 머리는 천천히 움직이며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손에 든 소총으로 제 다리를 마구 내리 찍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시야가 흐려지며 주변 풍경이 생활관으로 변했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위에 눌리더군요. 그날도 저는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가위를 풀었고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상병이 된 저는 동원과에서 상건병 후임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고 마침 초보 선임과 간부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내려가 있어서 둘이서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때 후임 녀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상병님, 저 실은 김상병님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뭐? 갑자기? 짜스, 날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냐? 무슨 꿈이었는데? 꿈에 제가 야간 근무를 서다가 상근대기 생활관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워서는 대뜸 동원가에 가서 뭘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은 안 보였고 일단 동원가에 가서 어떤 물건을 찾다가 책상 아래쪽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린 머리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에 김상병님이 나타나더니 누가 이거 건드리라고 했냐면서 손바닥으로 제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꿈이 깼는데 솔직히 기분이 뭔가 좀 찜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나오는 꿈 이야기를 후임에겐 한 적이 없었는데 후임이 그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내 목숨 살렸네. 야, PX 가서 마실 것 좀 사온나? 그날 이후로 저는 머리가 나오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벌써 7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꿈에서 봤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 머리의 정체는 뭐였으며 후임은 왜 그런 꿈을 꿨던 것일까요? 예전에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했었다. 어느 날은 외관 차량 한 대의 경매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후였는데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중고차 거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클레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장비 중 일부가 품절이거나 서류상의 처리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일이 워낙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나름의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었고 우리 쪽이 잘못한 일은 고객에게 사과 후 보완 처리를 했지만 의도적인 트집에 가까운 건은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 어차피 차량 자체의 문제라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고 클레임이라 해봐야 딱히 특별할 게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해서 대처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소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 차 안에 있는 룸미러에 자꾸만 여자가 비칩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진짜 여자가 비친다고요.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었는데 이런 내용의 클레임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난 일단 통화를 종료한 뒤 상사와 상의를 했고 손님과 약간의 분쟁이 있긴 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드리는 걸로 마무리되었다. 보통 클레임으로 인해서 회수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차량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차량의 재정비와 조사 끝에 다시 출품을 하게 되었고 외건은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그 차의 이력에 연구차로 사용하던 것이라는 꼬리표를 새로 붙인 채로 말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룸미러에 여자가 비치는 그 외건이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해 겨울, 한밤중에 집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과 우리 집 사이엔 초등학교 운동장이 하나 있었고 내 방에서 그 집이 훤히 보이는 그런 위치였죠. 그 집은 과거에도 두어 번 그 집 아들이 흡연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작은 규모로 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화재가 난 그 집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잠이 깬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볼 작정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도로 대신에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위쪽에 서서 그 집의 2층 창문을 통해 불이 난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난 불이 좀 이상하네. 그런 어머니의 말에 자세히 보니 1층은 전체가 활활 불타고 있었는데 2층의 불길은 방 한가운데에서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아저씨들이 물통을 이리저리 나르며 불길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어디선가 소방차는 아직이냐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쪽에서는 저 멀리 사이렌 소리는 들리는데 소방차가 길을 찾지 못했는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였죠. 2층 창문 너머로 마구 흔들리며 치솟는 불꽃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불길은 방 한가운데 멈춰서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방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한 대씩 도착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었고 소방대원에게 왜 이리 늦었냐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는 길에 화재가 났던 집을 보니 절반 정도가 새까맣게 타버렸더군요. 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대체 불이 어떻게 났길래 저렇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아휴, 주변 사람들 한다는 말이 그 집은 예전부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대. 그 집에 있던 사람은 집주인 혼자뿐이었는데 아저씨가 언제부턴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나 봐. 매일 밤 개가 짖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집에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랬다나 뭐라나. 그러다가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몸에도 기름을 끼얹어서 그만. 아휴.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확인 사살을 했죠. 그 사람 2층에서 새까맣게 다 타버렸다더라.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사람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광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보였던 불길이 한 곳에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보여졌던 거였죠.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고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